안녕하세요. 깊은 산 중에서 약혼과 고추 농사도 많이 짓고 글도 쓰는 배동분입니다. 음, 어느 분이 아니 뭐 아무리 이렇게 햇병아리지만 유튜브 햇병아리지만 좀 어쩌다가 기농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순서가 좀 바뀌었구나. 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뭐 어떤 연유로 저 산중에 가서 살고 있는지 그걸 좀 아셨을 텐데, 좀 제가 이야기가 조금 두서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둘 다 사표를 내고 귀농하게 되었는지, 연고도 하나도 없는 이 무인도와 같은 이 울진 산중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은 어,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밤이고 지금 창밖으로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한데 간간히 비가 오는데도 풀벌레 소리는 이렇게 들리네요. 완전히 폭우가 쏟아질 때는 풀벌레들이 울지 않거든요. 지금은 비가 그쳤다 내렸다 하니까 풀벌레 소리도 같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귀농을 결정하기 바로 전에 남편은 현대자동차 과장이었고요.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들과 딸 둘을 잘 키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귀농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귀농이라는 단어가 저랑 상관없는 그런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귀농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귀농을 하다니,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도 일이 있는데, 귀농을 하다니, 그것도, 무슨 양갓집에 친척 중에서라도 농사를 짓는 친척분도 없는, 농사를 짓는 거를 구경도 못 해본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농사를 지으러 귀농을 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귀농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게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안 들은 거로 하겠다. 안 들은 거로 하겠다. 그랬는데 또 조금 지나서 또 귀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말을 막 세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그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만 내고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편지를 넣고 갔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귀농하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진짜 알사탕처럼 줄줄줄줄 꿰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말이 또 사람을 또 찡하게 해가지고, 뭐, 그동안 나랑 결혼해서 뭐, 풍족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아이들 둘과 고생하면서 직장 다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뭔가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구슬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생전 뭐 연애할 때도 뭐 진짜 받아보지도 못한 편지를 그렇게 써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농하려는 이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첫째 이렇게 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그런 사회가 간혹은 기운 떨어지게 한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정말 남들하고 같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막 굴리면서 돌아가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정년퇴직이 돼서 이렇게 직장을 이제 정년퇴직으로 그만두게 되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허망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을 조금
콘크리트 바닥이나 이런 아파트촌 그리고 학원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지에 그때부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뭐 하고자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지난 결혼에서부터의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가장으로서 저를 그렇게 실망시킨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 충실히 자신의 일에 있어서 열심히 했고, 어, 뭐, 승진이든 무엇이든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귀농을 선택할 때 내가 이 부분이 나는 지금 힘들고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거 할 거야가 아닌 거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본인이 다른 삶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점에 저는 깊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남편이 가장으로서 여지껏 가족에게 보여준 모습, 그거에 제가 이렇게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귀농에 대해서 같이가 아니라 저 혼자 고민하게 됐어요. 물론 겉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말도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밤에만 제가 막 고민하고 이렇게 귀농 관련 책을 아주 엄청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는 귀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무조건 남편이 가자 하니까 이러니 가볼까가 아니라 나는 귀농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자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이유에서 귀농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귀농에 대해서? 그래서 제 자신한테 정말 많이 물었어요. 그리고 귀농한다면 자신감이 있는지. 제가 생각했어요. 저 역시 음, 이렇게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지만 뭐 둘이 벌면 많이들 번다, 뭐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하지만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막 이상은 높고 뭐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인 거죠. 그러니 행복은 굉장히 작은 거더라고요. 늘 부족하고. 그렇다면 이런 삶을 어디까지 해야지 그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 그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더 넓은 아파트, 뭐 어디 좋은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큰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야, 이거 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거는 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큰 좋은 조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은 문제없다, 충분하다, 하다못해 무인도에 데리고 가서도 책만 있다면 노끈히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귀농하면 잘 새로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주 앉아서 얘기했어요. 당신 정말 귀농하고 싶으냐고.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봤는데, 당신 뜻이 그렇고, 나도 귀농을 한다면,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또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게 되면 나도 또 다른 색깔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귀농하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너무 의외로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귀농을 해줘서 놀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귀농을 할 거냐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마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구슬르고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빨리 이거를 결정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어정쩡한 열심히 자신의 길을 둘 다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귀농이라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옆에 끼어들게 되면 가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금의 길을 더 열심히 가든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가려고 한다 했더니 남편이 그럼 딱 3년만 있다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술도 끊고, 그래가지고 돈도 좀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골로 가면 좀 자식들이랑 당신 고생을 조금 덜 시킬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귀농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애들 때문에 가는 이유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3년 후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유치원생인 딸이 머리가 다 큰데 그렇게 되면 자연의 물이 들기도 어렵고 너무 지금 이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중으로 가서 살기가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이나 유치원생은 연로하다. 그러니까 가려면 지금 가든지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용감하고 무식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결정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다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열심히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그러면 귀농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귀농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귀농이 참 많이 흔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솔직히 2000년, 1999년, 2000년 이때에는 사실 귀농한다 그러면 대강은 좀 두 가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 뭐 명퇴당하고 뭐 직장을 잘렸는가 보다. 그때가 뭐 IMF 지나고 뭐 바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시선 하나, 아니면 뭐 사회 부적응자인가 보다 하는 시선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또 의외로 고민되지 않더라고요. 제 삶을 제가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가 왜 의식해야지 되나. 나는 이제 다른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를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떨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정말 소중한데 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야 그런 시선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진솔한 말도 못해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남이 어떻게 본다는 거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도 어쩌면 귀농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귀농을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그러면 집도 내놔야지 되고 춘천에 있는 땅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상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아주 춘천의 좋은 위치에 정말 괜찮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팔면 IMF 막 지나가지고 막 땅값이 굉장히 싸고 막 이런 식이라서 사실 거의 헐값에 넘겨야지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그렇게 시골로 갔으면 좋겠냐, 그런 말을 해왔을 때 저는, 굳이 제가 이 땅을 팔지 않아도, 물론 큰 돈을 모은 건 아니에요. 둘이 뭐 직장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거를 뭐 판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골 땅이 워낙 싸니까 시골 땅 사고 하는데 뭐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사실 춘천의 땅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나는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다. 그 땅을 두고 우리가 귀농을 하게 되면 그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다. 등 비빌 땅이 있고 등 비빌 곳이 있으면 만에 하나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막 돈을 막 까먹고 가게 되면 에이 뭐 춘천에 있는 땅 조금 팔면 아이 뭐 이거는 뭐 조금 돈이 생기는데 하는 마음이 인간이 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귀농을 굉장히 신중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각오다. 그러니 나는 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 헐값인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내 의견은 그렇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의견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내놨는데 얼마나 땅값이 쌌는지 한두 시간 만에 그 내놓은 부동산에서 그 땅을 샀어요. 근데 남편이 귀농하고 가끔씩 저를 들떠보려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땅 팔은 거 후회하지 않냐고.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땅 팔아서 물론 다 이렇게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귀농해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적응하느라 돈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그 돈은 뭐 그냥 없어졌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거를 남겨두고 그냥 귀농했다면 제가 과연 이렇게 농사도 첫 농사 망하고 막 돈을 까먹을 때 과연 여러 다방면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정말 바닥부터의 노력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땅을 잘 팔았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똥 됐다고 말하는데 뭐 그렇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땅도 팔고 이제 아파트도 내놓고 그런 이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로 귀농을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지를 보러 다니고 그때 이제 남편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서 근데 뭐 서울에서 가까운 춘천이나 뭐 인제 이런 데는 땅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제가 가진 뭐 알량한 돈으로 그 땅 사는 데 진짜 몰빵을 하면 제가 적응하면서 살아갈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뭐 땅 투기 뭐 사놔서 땅값도 올라가고 이런 생각이라면 그쪽으로 뭐 이렇게 눈을 돌리겠지만 우리 삶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땅값에 맞춰서 내가 가진 돈, 알량한 돈에 맞춰서 우리 귀농지를 선택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연히 이쪽 울진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6천 평의 땅이 있었는데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땅을 사고 어, 사러 보러 왔을 때 아주 오두막이 있었어요. 조금 아주 오래된. 네, 진짜 흙벽을 붙여서 이제 흙벽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세면으로 이렇게 막 덧댄 그런 15평도 안 되는 오두막이고 불 때는 방이랑 그리고 이렇게 욕실다운 욕실이 없이
그냥 조그맣게 수도만 나오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간? 물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 집 밖으로 나가서 한참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인 전형적인 그런 오두막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사진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두막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보이시나요? 이런 오두막이었고요. 또 음, 풍경이 몇 가지 오두막 컷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문도 없고, 네, 그냥 울타리도 없고 그런 오두막이에요. 이런 오두막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 이렇게 편안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요거는 오두막 밖에 고드름 겨울 풍경이에요. 고드름이 이렇게 달렸어요. 네. 밤이라 목소리가 막 점점 작아지네요. 음, 한겨울에는 눈이 엄청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오두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랬는데 막 뱀도 올라오고 막 뭐 쥐도 들어오고 쥐 들어오는 건 어떻게 뭐 귀엽게 봐줄 수 있겠는데 뱀이 자꾸 올라오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한 게 한 8, 9년을 살고 나서 도저히 뱀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도 모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집을 새로 지었는데 사실 오두막이 저는 너무너무 그리워요. 지금의 집은 이렇게 이제 짓기는 했는데요. 그런 오두막으로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설레는 것도 있었어요. 설레는 것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 이제 귀농하기 전에 아파트 내놓고 막 이런 거 내놨을 때 어느 날은 이거 진짜 이거 또라이 아닌가 우리가 이거 부부가 다 또라이 아닌가 어느 하나라도 제정신이어야 뭐 귀농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지 되는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진짜 어떤 때는 이거 진짜 이거 미친 짓 아닌가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희망찬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삶이라는 게 막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뭐 우리 역시 뭐 대기업에 뭐 둘 다 직장 생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러나 우리가 막 그만큼 행복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욕심도 커지고 끊임없이 욕심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그냥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욕심은 죽어야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그때 귀농하는 게 되게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그만 반반이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그러나 결정은 했기 때문에 저는 갈 거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제일 음, 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됐던 건 남편의 사표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팔리고 그래서 저희는
사표만 내면 수리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말로 좀 자르고 그러는 기 시작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 발로 사표를 내면 막 금방 막 사인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남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윗분이 좀 잘 봐주셨는지 사표 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사표 내고 되든 안 되든 나는 갈 거다 할 수도 있지만 첫 직장이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잘 마무리를 짓고 후임한테 인수인계도 잘 하고 그렇게 하고 그만두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사표 수리 될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 보자. 물론 이제 아파트는 팔렸고 비워주는 날짜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표도 냈고 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비워주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팔리고 나서 바로 남편이 좋다고 승용차 팔고 그 중고 더블캡이라는 트럭을 샀어요. 시골 귀농하면 이런 승용차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나는 트럭을 살 거고 돈을 다 막 이런 거에 돈을 쓰면 이렇게 가서 고생하니까 오래된 트럭을 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남편은 그 트럭을 타고 출근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을 하는데 그 사무실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해놓고 막 한참 걸어가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아직은 직원들은 모르는데 자신이 그 지점장으로서 나는 그만둘 거다라고 미리부터 얘기해 놓으면 업무 진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본부장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럭을 저 멀리에 대고 본인이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비워주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랑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 산골 이곳이 너무 오두막이 저희 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을의 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한 고를 차지하는 그런 이렇게 독가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엄마를 모시고 친정 엄마를 잠깐 모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먼저 귀농을 했어요. 이삿짐 다 이사하고 이 집이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두막으로 그리고 다 안 들어가는 그 막 장롱 이런 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오두막이기 때문에 그 창문은 사람도 들어가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서 장롱이든 무슨 뭐든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세간살이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우스에 다 막말로 때려 넣고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끓여 먹을 거 이불 뭐 이렇게 거기로 들어가는 물건들만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먼저 와서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고 물론 주소지가 옮겨졌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이제 남편도 그 당시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뭐가 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표를 이렇게 내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귀농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도 미리 내려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지고 그 본부장님을 보여드리면서 진지하게 아주 말씀을 드렸다고 세 번째로 이제 사표를 낼 때 그러면서 본부장님이 너무 아쉽다. 정말 나는 지금 지점장으로 있는 지금 지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지점으로 옮겨주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니까 내가 사인은 하지만 많이 아쉽다 그러면서 잘 살라고 응원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부장님은 나중에 현대자동차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저희 이 산중에도 두 부부께서
다녀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표도 잘 수리가 돼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귀농을 주동한 사람이 후발로 내려온 경우죠. 근데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이야기만 이 편에서는 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인사하고 막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내려오고 싶어서 남편이 한밤중에 이제 내려왔어요. 산골로. 그러니까 막 산골은 막 어둡고 막 불빛도 저희 집 오두막 불빛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만 치서 저 언덕 밑에서부터 그 트럭의 그 크락션 소리를 빵빵 울리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밤에 이 기농 주동자가 도착함으로써 한참 저희들이 먼저 내려오고 한참 후에 남편이 합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의 귀농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춘천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여기 이제 내려와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집을 짓느냐 하는 문제, 또 아이들 학교 문제, 또 어떤 식으로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한 후회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제가 다시 지금 딱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막 이런 생각보다 지금 이제껏 해왔던 것보다 더 최선은 다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바닥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아이들 산골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그 몇천 평이나 되는 그 농사 이 두 손으로 다 유기농 인증받은 거기 때문에 풀도 다 뽑고 막 고추 일일이 다 따고 말리고 약혼 농사 다 하고, 정말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한 귀농의 삶을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막 두서도 없고 저 만약에 이렇게 끝내고 나면 이 이야기도 빠졌네, 저 이야기도 빠졌네 할 건데, 앞으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또 조금씩 말씀드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저희 이야기를, 귀농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는 거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도 평안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